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아제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신기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깜짝 소식을 알려드리자면 제가 김호중 씨랑 연락이 됐어요. 김호중 씨가 제 영상을 잘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미스터 트롯에 또 나오셨던 영기 씨 있잖아요. 기타 치고 떨어지신 분. 저는 그분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메인 MC처럼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트롯TV라고. 트로트. 거기에 김호중 씨가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되게 반가운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천상재회 김호중 씨가 불렀을 때 패널들이 김호중 씨한테 좀 과하게 리액션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김호중 씨는 운다고 뭐 노래에 문제 생길 사람이 아니다, 울게 냅둬라,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여러분들의 좀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던 그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올렸던 적이 있었는데, 제 영상이 그 영기 씨가 김호중 씨 인터뷰하는 영상에 언급이 되더라고요. 화면이 이렇게 띄어져서 나오는데, 와, 너무 잘한다. 그래서 그때 또 마음이 새록새록 하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여러분들이랑 깜짝 소식을 좀 나누려고 이렇게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김호중 씨가 막 엄청나게 핫해지니까 김호중 씨를 좀 이용을 해서 계속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이용이라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이제 컨택도 하고 영상도 잘 보고 있다라고 하시니까 이슈를 이용해서 뭘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저는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올렸던 영상들에 속이 시원하시다는 분들이 많았고, 저는 그냥 솔직하게 그냥 필요한 말을 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려를 하시는 좀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영기 씨도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제가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아들이면서 진짜 호중 씨한테 여론이 확 쏠리게 했던, 어떻게 보면 장본인이거든요. 근데 그거 아시죠? 이제 이 무대가 확 여론이 쏠린 거 아시죠? 저한테요? 엄청 쏠렸어요, 이것 때문에. 근데 저는 그거를 의도하지 않았어요. 진짜 호중 씨를 막 엄청 도와주려고 했던 마음이나 이런 걸로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저는 그때 당시에 내가 만약에 그 심사 자리에 있었으면 좀 옆에서 너무 그러면 입을 틀어막고 싶었을 텐데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사실 심정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호중 씨가 보여줬던 그 발성들이 성악 발성은 아니에요. 세미트롯을 하고 있는 건데 계속 사람들이 성악 하면서 뭐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주고 싶었던 마음이었을 뿐이고요. 근데 이제 영기 씨가 딱 이렇게 캐치를 했더라고요. 제가 올렸던 이 영상들과 사람들의 공감이 되면서 여론이 김호중 씨한테 오히려 확 가면서 김호중 씨가 더 확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참 김호중 씨에게 좋았던 영상을, 덕이 되는 영상을 제가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또 화제가 되니까 김호중 씨가 제 영상도 보고서, 그리고 영상 잘 보고 있다는 멘트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영상을 보는데 너무 반가운 게 딱 김호중 씨가 천상재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기 씨가 이제 물어봐서 대답을 한 거지만 근데 저는 제 무대에 만족해요. 본인도 만족한다잖아요. 그쵸? 만약에 김호중 씨가 제가 너무 그날에 긴장을 해서 뭐 못한 건 사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화가 났을 것 같은데 소신 있게 만족한 무대였어요, 저는 만족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그 영상을 보는데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만족하는 무대인데 참 아이러니한 그런 평가가 나왔던 그런 무대였습니다. 아무튼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뭐 임영웅 씨도 그렇고 신인선 씨, 영탁 씨, 찬원 씨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테크닉들과 어떤 식의 발성들을 갖고 있는지를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김호중 씨가 부르는 어떠한 곡을 가지고서 이렇게 깊이 있게 테크닉을 얘기한다든지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도 이렇게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해 주셨었던 바람남이라든지 고맙소라는 노래를 좀 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었구나 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석 영상을 또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분석 영상 기다려주시면 여러분들이 또 그 노래를 들을 때 이런 또 표현이 있었구나, 이렇게 또 표현을 했구나, 이런 걸 또 알고 들으면 더 짜릿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준비해보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신기한 얘기를 할 거라고 했잖아요. 약간의 소름 돋는? 제 기준에서는 소름 돋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김호중 씨랑 저랑 공통점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 거예요.
김호중과 다이아제이의 공통점? 갑자기 생뚱맞게 이게 뭐지?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파파로티 영화를 영화관에서 개봉했을 때 봤어요. 파파로티가 파바로티를 일단은 이름을 가지고 와서 비슷하게 이렇게 낸 거잖아요. 그래서 음악 영화구나를 일단 알았었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자기 개발에 미쳐 있어가지고 영화나 이런 것들을 거의 안 보다시피 했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제 친구가 미국에 유학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반주 쪽으로 이제 유학을 하려고 해서 제가 노래를 레코딩을 해줬거든요. 같이. 그래서 도와주고 나서 자기가 뭘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 사이고 미국 유학이 또 비싸기 때문에 제가 그 레코딩을 뭐 1시간, 2시간 해줬지만 그걸로 돈을 받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영화나 싸 이렇게 하면서 파파로티 그거 영화 나왔던데 나 그거 보고 싶으니까 너가 좀 보여줘 이렇게 해서 같이 보게 됐는데 그 친구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영화 보면서 너무 막 엄청 울어가지고 너무 감명 깊은 거예요. 저한테 그때 당시에 최고의 감명 깊은 영화였어요.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저는 독일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위 사람들이 다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 나이가 어렸지만 돈을 꽤 잘 벌고 있었어요. 뭐 이리저리 뭐 공연도 다니면서 강연 문의 같은 것도 너무 많이 오고요. 그래서 강연도 다니고 이리저리 막 쫓아다니느라 너무 바쁘고 돈도 잘 벌릴 때였었는데 강연의 수요가 좀 더 많았기 때문에 강연을 하는 그 횟수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긴 좋은데 약간 공허함? 노래에 좀 더 집중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면서 환경적으로도 제가 뭔가 독일에 가야 되게끔 자꾸 상황이 틀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머리가 복잡한데 근데 이제 독일에 가게 되면 당장 언어를 아무것도 못하니까 독일어를 못하는 상황에서 독일을 가는 거니까 처음에는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제가 벌어서 가는 돈이 일단 한정적일 테니까 독일에서 얼마나 있게 될지도 모르는데 부모님이 저를 지원을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가정 형편 자체가. 근데 그 상황에서 독일을 간다라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사실은 말이 좀 안 돼요. 그래도 저는 뭔가 독일을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도 가끔 얘기했지만 저 예지몽 같은 걸 되게 잘 꾼단 말이에요.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 막 사기 당하기 전에도 제가 막 사기 치는 그 사람들 얼굴 다 보고 엄마 아빠한테 미리 말해줬는데 엄마 아빠가 안 믿고 그래가지고 막 사기 터지고 이런 적도 많고요. 제가 예지몽 같은 걸 워낙에 잘 꾸기 때문에 그 전에도 계속 자꾸 꿈을 꾸는 거예요. 뭔가 독일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어떤 도시로 내가 가게 될 건지가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베를린에 가려고 정확하게 모든 절차를 다 밟아놨는데 어느 순간에 그 숙소 담당자랑 완전히 연락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사연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갑자기 그렇게 컨택이 그 사람이랑만 되고 있었는데 끊어지니까 엄청 황당했단 말이에요. 저는 잘 알지도 못하는 도시였는데 꿈에서 그 도시 이름을 들은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숙소를 어떻게 하다 연결을 했더니만 거기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일단 확신이 있었어요. 아, 내가 독일에 지금 가야 되나 보다. 저는 거의 마음의 준비를 다 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내가 굉장히 가면 힘들어지겠다. 엄마 아빠도 날 못 도와주는데 어떻게 내가 거기서 생활을 하지? 너무너무 아무튼 복잡한 상황이었었는데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미쳤다고 가냐고 이러면서 엄청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결심한 거를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파파로티 영화를 본 날에 그날에 사실은 제가 독일에 가야 되겠다. 엉엉 울면서 그 영화관에서 사실 결심을 했거든요. 나는 분명히 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마음이 복잡했어요. 결정을 완전하게 확 이렇게 100% 못 내리겠는 거 알겠죠? 99.9%의 확신이 있는데 0.1이 모자라서 뭔가 이렇게 확 결심을 못 하겠는 그게 한 6개월 이상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제가 그 영화관에서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래 난 갈 거야를 결심을 하고 독일에 떠나게 됐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영화가 김호중 씨의 얘기였던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영화를 2번 본 게 있는데 그 영화예요. 제가 그때 가르치던 성악 클래스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혼 전문 변호사 여자분이랑 그리고 대학 교수분이랑 여러 명 이렇게 지인들끼리 합쳐가지고 저한테 클래스를 계속 들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랑 제가 추천을 해서 같이 그 영화를 또 보러 갔었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좋은 영화 있다고 하면서 우리 성악도 배우는데 그 영화 너무 좋더라 가보자 하면서
그래서 그분들이랑은 조조로 봤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또 그거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2번 봤는데 그렇게 또 눈물이 나긴 쉽지 않잖아요. 2번째 보면서도 그래 맞아 난 독일에 가는 게 맞아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에 결정을 딱 굳히게 해준 영화가 희한하게 또 그 영화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독일에 갔는데 너무 파란만장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진짜 제 인생에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또 제가 인생에 있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워왔던 독일에서의 4년의 시간이었는데 아무튼 그런 또 길을 이렇게 0.1을 채워서 뚫어준 역할을 해준 게 그 영화였다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김호중 씨에 대해서 미스터 트롯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다가 또 김호중 씨의 여론을 만드는 그런 영상을 또 제가 제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김호중 씨랑 연락이 되고 이런 해프닝들이 있는데 되게 이게 재밌게 느껴지는 거예요. 신기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거는 말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지만 근데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2번째 김호중 씨와 저의 공통점이 있는데 더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할 거예요. 아니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2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김호중 씨가 그 약간 어두운 데 발을 담고 계셨다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표현됐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빠져 계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김호중이 뭐 조폭 출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파파로티에서 실제로 이제 조폭으로 나왔기 때문에 좀 그게 더 많이 부풀려졌겠죠. 아무래도 김호중 씨의 실제 그 얘기보다는. 근데 아무튼 영화에서 그 이미지가 워낙 강했다 보니까 조폭이라는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김호중 씨가 과거에 되게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거는 본인한테 물어봐야지 알 것 같고요. 저도 나름 이제 조폭 출신이라고 오늘 옷도 약간 조폭같이 입고 나온 거.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저도 어렸을 때 너무 많은 방황을 했었거든요. 뭐 어렸을 때부터 좀 조숙했다라고 하면 조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막 인생이 허무하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아무도 인생이 어떤 건지 알려주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좌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진짜 막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봤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그렇게 좀 막 나가기 시작한 게 일진 애들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그런 애들이 중학교 올라가자마자 그 동급생들의 도시락 반찬을 뺏어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다들 오면은 그냥 도시락 뺏기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거기서 못 참겠어가지고 야 도시락 뺏어 먹지 마 이렇게 한마디를 했는데 그래서 걔들이랑 이렇게 한 판이 붙어야 되는데 오히려 걔들이 제 기에 좀 눌렸나 봐요. 그렇게 하는 애가 없으니까 그 애들이 와 너 화끈하다 우리랑 놀자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그 애들이랑 친구를 하면서 얘들 성격도 화끈하고 제 성격이랑 잘 맞아서 놀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무리가 진짜 일진이라는 그 무리였고 액세서리 하나를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튀고 이런 걸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선배들 눈에도 막 띄잖아요. 그래서 뭐 양언니 양동생 옛날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도 하면서 그리고 학교에 짱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조폭이랑 연류가 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짱 선배랑 어쩌다 보니 또 이렇게 사귀게 되고 뭔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원치 않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뭐 패싸움이나 이런 것도 저도 해보고 막 경찰서도 사실은 한 3-4번 갔던 그 전과는 없는데요. 싸우다 보면 주민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친구 자취방에 있었는데 어떤 나는 알지도 못하는 오빠가 슈퍼마켓에서 담배를 안 팔아서 주먹으로 유리창을 다 깨가지고 여기 막 유리창 콕콕 박혀가지고 피 질질 흘리면서 친구 자취방으로 온 거예요. 그걸 담뱃불로 막 지지고 있었거든요. 진짜 끔찍하죠? 저는 그 꼴을 다 봤어요. 눈앞에서. 아무튼 바로 경찰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그냥 끌려가고 이러면서 경찰서를 되게 많이 갔어요. 그리고 밤에 막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경찰한테 끌려가서 아무튼 그래서 조폭 출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뭐라도 달리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뭐 깡패 출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름 저도 이제 그런 어렸을 때의 과거가 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영화가 지금 생각해보면 훨씬 더 감정이입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살다가 성악이란 거를 접하고 나서 마음을 고쳐먹었거든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생기고 나서 사실은 노래라는 거, 실용음악이란 걸 이제 제가 딱 마음을 굳혀서 전공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도 이제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해지긴 했어요. 하지만 실용음악은 뭐 주위에 보면은 대부분 담배도 피고 계속 막 그렇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되게 많았거든요. 같이 실용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저도 그때 당시에 담배를 피고 있었기 때문에 뭐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냥 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담배를 잘 끊을 수 있었나 봐요. 담배가 너무 좋아서 피고 이러면은, 그리고 또 오래 피면 중독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전 담배를 피면서도 담배가 좋아서 핀다, 뭐 맛있어 핀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세상에 원하는 것도 없고 막 인생 허상 허무 막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에게 진정한 사랑을 받아봤다라는 그 느낌이 없어서 항상 뭔가 허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음악이랑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아, 내가 음악을 위해서라면 내가 진짜 한번 잘 살아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저도 그때 음악을 전공하면서 마음을 되게 고쳐먹게 됐었어요. 이제 실용음악을 전공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성악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기 때문에 성악을 할 것을 어떤 교수님으로부터, 이것도 세 번째 공통점이기도 하네요. 저도 이제 어떠한 교수님 때문에 성악을 진득하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 교수님이 저를 이렇게 뽑아갔어요. 너 왜 성악 안 하고 이 목소리 가지고, 아까운 목소리 가지고 뭐 하고 있냐고, 너 성악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 성악은 싫은데 이러면서 이러다가 이제 성악에 푹 빠지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교수님이 잡아주면서, 그 교수님이 또 되게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저한테 여러 가지 또 마음적인 해소도 어느 정도 해주셨고, 그러면서 성악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담배를 확실하게 탁 끄는 것도 있어요. 성악 같은 경우는 목을 또 온전하게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훨씬 더 강한 테크닉적인 발성을 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진짜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이제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이런 생활이 시작이 됐었죠. 그래서 진짜 김호중 씨랑 저랑 비슷한 게 많은 거예요. 파파로티 영화도 훨씬 잘 이입해서 보면서 많이 울었었어요. 영상에서 제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일부분 제가 나중에 더 들려드리려고 아끼고 있는 얘기들은 아직 묶어놨지만, 저는 제 얘기하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도 해봤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참 신기한 일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바람남이랑 공합소랑 분석하는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